오늘은 이제 그래프랑 트리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따로 문제풀이를 진행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이번 주차는 과제를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파일로. 그거를 이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서 다시 드릴 텐데 아무튼 이제 슬슬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래프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프는 뭐냐면 일부 객체들이 쌍들이 서로 연관된 객체의 집합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련의 꼭지점들과 그 사이에 있는 변들로 구성된 조합론적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생김새는 이와 같은데 관련 정의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면 꼭지점이라는 거는 뭐냐? 이제 점에는 한 개 이상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1, 2, 3, 4, 5 이런 것들이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변은 뭐냐? 간선 혹은 선분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는 이런 선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1과 2를 연결되는 것과 2와 3, 3과 3 이런 것도 이제 모두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인접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 1과 2 같은 건 일단 인접하고요. 1과 3은 인접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 1과 2는 변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1과 3은 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일단 두 개를 지나가야 1과 3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인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수에 관련해서 볼 텐데 차수는 점에 연결된 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2, 4, 5와 연결되는 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의 차수는 3이 되고요. 2의 차수는 1, 4, 3 이렇게 총 3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3이 됩니다. 5 같은 경우 볼까요? 5 같은 경우는 1과 4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차수가 2가 됩니다. 이게 이제 차수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는 같은 꼭지점을 거치지 않은 변들의 나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1, 2, 4 이제 변들을 거쳤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경로입니다. 얘는. 근데 1, 5, 4, 1, 2, 4 같은 경우는 일단 1이라는 꼭지점도 두 번 거쳤고 4도 두 번 거쳤죠. 따라서 얘는 경로가 아니게 됩니다. 사이클은 이제 어떤 거냐? 스스로를 겹치지 않는 패곡선입니다. 이제 좀 예시를 봐야 이해가 될 텐데 이제 조금 쉽게 생각하면 시작과 끝점만 같은 경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1, 2, 4 같은 것들이 하나의 사이클이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2, 3, 4, 5, 1도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또 2, 4, 1, 2 같은 것도 하나의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루프는 하나의 꼭지점만을 연결하는 연결선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루프라고 합니다. 3에서 3으로 돌아오는 간선 이런 거를 루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PPT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1과 2 사이에 간선이 하나 있죠. 얘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1과 2 사이에 간선이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멀티 간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이렇게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방향 그래프가 있고요. 방향 그래프는 이제 간선이 방향성을 띠고 있어서 방향 그래프입니다. 어떤 말이냐?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방향 간선이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간선과는 좀 다르죠? 얘는 단순히 연결하는 선 같고 이제 화살표잖아요. 화살표로 이루어진 게 방향간선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단방향 간선이라고 하는데 얘에서 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일명 일방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단방향 간선으로만 이루어진 걸 특별히 단방향 그래프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양방향 간선인데 화살표가 양쪽으로 달리는 겁니다. 얘를 이제 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양방향 그래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간선과
단방향 간선이 얘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과 얘는 이제 양방향 간선이 아닌 거예요. 얘는 이제 좀 당연하겠지만 단방향 간선이 이렇게 한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양방향 간선인 게 아니고. 다음에 이제 무방향 그래프가 있어요. 무방향은 앞에서 봤던 그냥 방향성을 띠고 있지 않는 간선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냥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종류에 뭐가 있냐? 완전 그래프라는 게 존재합니다. 얘는 이제 그래프에 속한 꼭지점이 나머지 꼭지점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잘 보시면은 이 그림들 보면 아마 이해가 편할 텐데, 그냥 다 연결이 돼 있죠? 나머지 정점들과. 뭐 루프는 없어야 됩니다. 루프는 없어요. 얘는. 이제 그래서 정점이 n개인 거를 따로 이제 n 완전 그래프라고 또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3 완전 그래프고 얘는 5 완전 그래프겠죠. 다음에 이제 이분 그래프. 이분 그래프는 이 정점 집합을 두 개로 쪼갤 건데 어떻게 쪼개냐? V1에 속한 정점과 V2에 속한 정점만 인접하고 V1끼리는 인접하지 않고 V2끼리도 인접하지 않게 나눕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 그래프를 이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이분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V1과 V2 사이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래프 특성을 만족하면서 완전 그래프의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그래프를 의미하죠. 다음에 대그라고 있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줄임말인데 얘는 이제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인데 그 중에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잘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이제 대그의 하나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보면은 어떤 정점을 골라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트리는 이제 이따가도 자세하게 배울 텐데 모든 꼭지점이 연결되어 있고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얘는 이제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이제 방향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무방향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데 얘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연결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임의의 두 꼭지점에 대해 항상 경로가 존재하면 연결 그래프입니다. 이건 참고로 방향 그래프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연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무방향 그래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연결이지만 오른쪽 건 연결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와 같은 방향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를 이제 표현을 하면 행렬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일단 완성본부터 보여드리면 이와 같죠.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1을 의미하는 게 뭐냐? 각각부터 처음부터 1, 2, 3, 4, 5 다음에 얘도 1, 2, 3, 4, 5입니다. 그러면 문제 이해가 가시죠? 1에서 4로 가는 간선이 하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뭘까요? 2에서 1로 가는 간선이 두 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0인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보면 0에서 1로 가는 간선이 존재하지 않죠. 얘는 행렬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m개만큼 ab를 주는데 a에서 b로 가는 간선이 있다는 의미를 입력으로 주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프는 2차원 배열인 거고 a에서 b로 가는 간선이 있다. 얘를 증가시킨다. 뭐 물론 연결 관계만 필요하다면 얘를 그냥 1이라고 대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에 맞춰서 구현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연결 리스트에 관련해서 할 건데 앞에서 말했던 행렬은 이제 0이라는 의미 없는 원소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량화를 시킨 건데 완성본부터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1에 4로 가는 간선이 있고 2에 1로 가는 게 두 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3은 3으로 가는 거 하나 4는 2와 3으로 가는 간선 5는 1과 4 이런 정보를 담는 것이 인점 리스트입니다. 얘는 이제 리스트를 직접 구현해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벡터라는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구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이 m개만큼
A, B를 주는데 앞에서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끝났고 트리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트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얘는 정의가 여러 노드가 한 노드를 가리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얘는 이제 부모자식 관계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명 뭘 생각하시면 좋냐? 여러분들의 그 가족 족보? 그걸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회로가 없다는 얘기인데, 서로 다른 두 노드들이 있는 길이 하나뿐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은 간선 개수가 2, 정점 개수가 V면 E는 V-1, 그러니까 간선 개수가 반드시 정점 개수보다 하나 쭉 적고요. 사이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그래프고요. 임의의 두 정점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고 그 경로가 유일합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 사실 두세 가지만 나와도 하나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이제 어지간하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문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줄 수가 있냐? 어떤 연결 그래프가 주어진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어떤 점에서 점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는데 이 경로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보고 트리라는 거구나. 트리를 입력으로 준다는 거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 네 가지를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이제 다시 관련해서 정의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루트노드. 루트노드는 이제 A 같은 노드가 됩니다. 이제 부모자식 관계라고 하는데, 부모가 되는 노드를 부모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H의 부모는 D입니다. 어떤 거냐? H의 부모.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식 노드는 D의 자식은 H 혹은 I도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노드는 그럼 뭐겠어요? 루트 노드는 부모가 없는 노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가 되겠네요. 부모가 없죠. 위에 있으면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단말 노드라는 거는 H, I, J, F, G라는 게 됩니다. 얘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 노드를 단말 노드라고 하고, 내부 노드는 D, E, B, C, A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말이 아닌 노드라고 하시면 되고요. 형제 노드는 이제 부모가 같은 노드, F랑 G 혹은 H랑 I, 이런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트리는 뭐냐? 트리에서 루트가 아닌 노드 중에 하나를 루트 노드라는 부분 트리입니다. 이제 뭘 예시로 들 수 있냐? 이런 게 하나의 서브 트리라고 할 수 있죠. DHI를 포함한. 근데 중요한 거는 DH는 서브 트리가 아닙니다. 얘만 따로 추출하면 그냥 트리예요. 얘는 그냥 어떤 그래프가 될 거고, 무조건 부모를 포함해서 그 자식과 자손들 모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서브 트리예요. 그 다음에 크기는 이제 루트 노드를 포함한 모든 자손들의 개수인데, 얘도 어쨌든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정점 개수를 사이즈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노드까지 가는데 거쳐야 되는 변의 개수. J까지는 3개 거쳐야 되니까 3이고, C는 하나 거치면 되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은 이제 교재마저 좀 다른데, 저는 이제 0으로 보통 말을 하거든요. 1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0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학교 수업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루트 노드를 0으로 하고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레벨이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차수는 이제 하위 트리의 개수인데, 이제 이 2라는 노드는 J 하나만 갖고 있죠. 따라서 얘는 차수가 1이고요. 얘는 2가 됩니다. 자식이 2개니까. 그리고 이제 트리의 높이는 가장 멀리 떨어진 깊이 3이게 되겠네요. 다음에 트리의 차수는 얘는 2차가 됩니다. 차수가 이 트리의 차수는 2입니다. 최대 차수가 보면 2죠. 1과 2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리에서 좀 자주 쓰이는 게 바이너리 트리라는 건데, 이 바이너리 트리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배우는 자료구조랑 알고리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바이너리 트리를
일단 얘를 말해보면 이제 자식의 수가 최대 2개인 트리. 그러니까 트리의 차수가 2라는 거죠. 최대 2까지 나올 수 있는. 응용해서 자식의 수가 최대 K인 트리를 K진 트리라고도 합니다. 회대지의 바이너리 트리의 종류를 설명해보면 루트 이진 트리가 있는데 얘는 이제 루트 노드를 가지는 트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 이진 트리는 모든 노드가 자식이 있으면 2개를 꽉꽉 채우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여기 사실 오른쪽에 노드가 하나 더 있어야 정이진 트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이진 트리부터는 자식이 2개이기 때문에 왼쪽 노드와 오른쪽 노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으면 왼쪽 노드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화 이진 트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모든 레벨이 꽉꽉 차 있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노드가 2개의 자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부 노드 기준으로 내부 노드는 모두 2개의 자식을 가지고 모든 입 노드가 동일한 리프 노드가 모두 같은 레벨을 가지면 이제 그거를 포화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 이진 트리, 마지막 레벨을 다 떼고 보면은 포화 이진 트리가 되고요. 마지막 레벨은 왼쪽부터 채워나가는 그런 형태를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균형 이진 트리, 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트리 관련된 자료 구조를 배우실 때 이 균형 이진 트리라는 걸 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좌우 깊이 차이가 1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그러니까 거의 높이 차이가 없게 만드는 걸 이제 균형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형 이진 트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자식이 왼쪽만 있으면 왼쪽만 있고 오른쪽만 있으면 오른쪽만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1개 또는 0개고 왼쪽만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를 편형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 구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프 구현법과 동일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구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따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진 트리의 특별함을 이용해서 구현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러니까 트리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구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문제가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바뀌는데, 이건 이제 많이 풀어봐야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오면서 굉장히 자주 썼던 그런 구현 방법들인데, 일단 먼저 바이너리 트리의 특징인 자식이 2개라는 점을 이용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i번째 노드의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번호가 i인 노드의 왼쪽 자식과 오른쪽 노드의 자식을 입력받아 저장을 하는 방식인데, 물론 이제 입력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겠지만 이제 자식이 2개라는 점을 이용하면 n 곱하기 2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뭐 n 곱하기 n으로 이제 앞에서 말했던 행렬 방식을 쓰거나 혹은 리스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더 편리할 때가 있다. 다음에 완전 이진 트리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각각을 제가 이제 인덱스를 적어 봤는데, 보통 완전 트리에서는 인덱스를 1부터 붙이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제 위 그림과 같이 위에서부터 노드의 순서를 붙이면 이제 번호가 i인 거의 왼쪽 자식은 2 곱하기 i임을 알 수 있고 오른쪽은 2 곱하기 i 플러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여기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더 쓰다 보면 딱 보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자세한 증명은 좀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증명할 수 있긴 하지만, 따라서 이 특징을 이용을 하면 이거를 1차원 배열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드의 총 크기, 그러니까 거듭 제곱승꼴로 이제 크기를 잡아 놓으면 1차원 배열로 제가 임의의 위치 i에 대해서
왼쪽 자식은 2 곱하기 a로 참조를 할 수 있고 오른쪽 자식은 2 곱하기 a 플러스 1로 참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1차원 별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실 2차원 배열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 배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부모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트리는 부모가 유일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딱 쉬워요. 여러분들 중에 부모가 두 쌍인 존재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서 이제 부모 노드를 저장하는 별만 가지고 있으면 얘도 1차원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이제는 문제를 좀 설명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통 이 방식은 이제 먼저 어떤 처리를 통해서 부모만 저장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를 저장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나중에 이제 어떤 LCA 같은 알고리즘 배우게 될 텐데 대충 임의의 두 노드에 최소 공통주상이라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를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 구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4랑 3 같은 놈이 어디서 만나냐 부모를 타고 올라가면 얘 같은 경우는 1이죠. 뭐 4와 5 같은 경우는 같은 부분이 얘를 만날 거고 6과 2도 1에서 만나죠. 마지막에 이런 거를 찾는 알고리즘인데 얘도 이제 파렌트만 저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스터디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 과제는 제가 이제 따로 문서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풀고 저나 김준섭 씨한테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터디를 마무리 짓겠고요. 감사합니다.